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가 저평가다. 네이버 주식 사면 되지 않냐는 질문을 많이 받아서 제가 놀래가지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카카오퍼는 70배예요. 그런데 네이버퍼가 3.8배니까 네이버가 정말 저평가 아니냐. 그래서 네이버 주식을 사도 되냐라는 질문하신 분, 안 됩니다. 이거 퍼 숫자만 덜컥 믿고 주식을 사면은 꽤 큰 손실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아닌데 퍼가 낮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투자자들이 깜빡 속아버리는 주식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뭐라 부르냐면 뻥퍼라 부르죠. 뻥퍼. 그냥 그래서 뻥퍼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네이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이버가 퍼가 지금 최근에 3.64배예요. 최근 12개월 기준으로 하면 그렇고 앞으로 12개월 기준 이후로 해도 3.38배. 그러니까 이거 뻥퍼 아니지 않냐, 진짜 퍼 아니냐라 말을 해요. 주당 순이익이 뭐 이게 9만원 넘게 나오고 주가가 35만원이면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기업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진짜 아닌데 라고 하면서 세부 내역을 보는 법을 알려드렸죠.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 압니다. 2020년에 당기순이익이 8천억이 나왔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3,900억, 뭐 2018년은 6천억 정도 수준 나오는 기업이 갑자기 이번 연간에 14조 9천억이라는 당기순이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2022년, 2023년 다 봤더니 1조 5천억, 1조 8천억, 뭔가 안 맞죠? 평상시보다 17.7배의 순이익이 나올 수는 없다라는 거죠. 분기로 봤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분기당 뭐 한 900억에서 3,800억 사이를 버는 기업인데 이번 분기 1분기에만 15조를 벌었어요. 문제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매출이 1조 5천억이고 영업이익이 2,888억인데 순이익이 15조가 나올 수 있다?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어디선가 다른 이익이 나왔다라는 거죠. 영업이 아닌 다른 곳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확인하냐면요, 종목 분석에서 재무 분석을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포괄손익 계산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아래를 잘 보세요. 지금 저 분기를 놓을게요. 이번 분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중단사업이익이 14조 9,998억이라는 게 나와있죠. 중단사업으로 15조라는 수익이 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중단사업 이익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부 사업을 매각하거나 또는 뭐 분할을 했을 때 자산과 부채가 있잖아요. 이걸 처분을 해서 사업을 포기할 때 나오는 걸 중단사업 이익이라고 하는데,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일본의 종속회사의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Z홀딩스가 합쳐서 경영통합을 합니다. 소프트뱅크가 가진 이제 Z홀딩스랑 네이버가 가진 라인을 합치면은 일본에서 핀테크라던가 쇼핑이라던가 메신저라던가 인터넷 이런 쪽을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힘을 합쳐서 하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랑 소프트뱅크가 50%씩 지분을 보유하는 형태로 합치게 되는 거예요. 경영통합. 이미 벌써 2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고 이번 1분기에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중단사업 이익이라는 것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 퍼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올해 예상 순이익을 봤더니 1분기가 지금 순이익이 15조 3,445억이라 나왔잖아요. 여기서 중단사업 이익을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3,672억이 나와요. 그럼 1분기 순이익은 3,672억이고 예상치를 봤을 때 2분기부터 4분기까지 예상 순이익이 나오는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종목 분석에서 여기서 분기로 누르시면은 예상 순이익이 가볍게 나오죠. 이것들을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더하면은 1조 3,825억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추정 펄을 구하는 건데 시가총액이 얼마였냐면 위에 보시면은 58조라고 나와 있죠. 이거를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58조 6,420억에다가 예상 순이익 1조 3,825억을 나누면은 42.4배가 나와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70.78배가 나오니까 네이버가 카카오에 비해서 저평가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퍼가 3 이렇게 볼 수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볼만한 기업은 뭐냐면 한신공영이 있어요. 퍼가 2.95다. 이게 저평가 아닙니까? 라고 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신공영 실제로 퍼가 2.95라고 나와있죠. 진짠가? 라고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시가총액을 먼저 보시고요. 2,898억 거기 종목 분석을 눌러서
우선 연간으로 볼게요. 연간으로 놓으면은 당기순이익이 1000억이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는 800억, 내년에 1000억, 뭐 1400억, 1600억 들쭉날쭉하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1199억, 1200억 나오고 당기순이익이 그 이하로 나왔으니까 아 이거 실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한번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확인 안 하면은 그냥 속을 가능성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중단 사업이 있나요? 없죠.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보면은 금융수익이라는 데가 문제가 있었네요. 평상시에 300억, 200억, 500억, 200억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에만 어떻게 나옵니까? 664억이 나왔죠? 어라? 그럼 뭔가 안 맞죠? 좀 볼까요? 여기서 보시면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 갑자기 유달리 뭔가 돈이 많이 나오게 있겠죠? 금융자산 손상차손 환입이라는 게 있죠. 405억이 나왔습니다. 일회성 이익이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영원한 이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빼주면은 원래 주당 순이익이 1054억이니까 여기서 405억을 빼주면은 649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649억을 다시 여기로 나눠줘야 되겠죠. 2898 나누기 649를 하니까 퍼가 4.46배가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 때 그런 건설주가 뭐 싼 거냐라고 했을 때 그 당시 때는 건설주가 한 4.5배 정도 나왔던 게 맞아요. 그리고 지금 건설주 주가를 보면은 8.73배인데 지금 한신공영이 예상되는 순이익 같은 경우는 800억이 나오죠. 그래도 계산을 해도 퍼가 한 4배 조금 안 되게 나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한신공영의 추정퍼는 더 좋은 편이니까 저평가는 맞다. 추정퍼를 했을 땐 3.6배 저평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KCC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KCC도 저평가라는 말을 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KCC도 퍼가 3.24배가 나온다는데 KCC가 그렇게 저평가 기업이었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CC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나오죠. 최근 12개월 동안 3.24배 맞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96,000원이고 주가는 31만원이니까 이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연 리얼리 확인해 볼까요? 오, 장기 순이익이 잘 나왔네요. 2020년에 5,600억이 나왔어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1,338억밖에 안 나오죠. 안 맞죠? 매출액은 잘 나온 건 맞아요. 그런데 영업이익이 이런데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거는 안 맞는 거죠. 계속 사업이익이 6,900억이다 하더라도 이거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예상치를 보니까 앞으로도 5,600억이 나오려면 한참 멀었죠. 그럼 이거 뭔가 안 맞다라는 거죠. 또 어디 가서 보면 되나요? 재무 분석에서 포괄손익 계산서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어디가 문제일까요? 쭉 보면은 여기도 금융수익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금융수익이 유달리 많이 있는데 금융자산 평가 이익이라는 게 크게 나옵니다. 아, 금융수익이 7천억이 나오기도 하고 여기서 평상시에 1,000억에서 3천억 수준인데 금융자산 평가 이익이 이게 크게 반영되면서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또 뭐 있냐면 기타 영업의 수익으로 2,344억이 있는데 기타 영업의 수익에서 막 3,600억이 잡혀요. 원래 적자를 보는 기업이어야 되는데 이번에 굉장히 많이 수익이 났다라는 거예요. 자산 처분 이익도 잡힙니다. 아, 뭘 처분했구나. 뭔가 지금 많이 꼬여 있구나. 종속기업, 뭐 관계기업 이익까지 잡혀 있고요. 그냥 알 수 없이 기타로도 1,600억이 잡혀 있고, 아, 이거는 느낌이 오는 거죠. 뭔가 합병을 했거나 분할을 했었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이럴 때는 뉴스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KCC 해가지고 혹시 뭐 분할? 합병을 해볼까요? 분할 안 나오면 합병해 볼게요. 예, 분할이라는 게 나오죠. 아, 여기 있습니다. 2020년 1월 28일에 KCC가 KCC 글라스랑 분할을 했다고 하네. 실리콘 사업 분할을 했다. KCC가 KCC 실리콘도 이렇게 하고 인적 분할을 했습니다. 아, 그룹이 지금 이런 분할을 하는 바람에 회계상으로 뭔가를 처리를 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알아보면은 2020년 KCC 글라스 사업 인적 분할을 해서 계열사들 종속 편입을 했고 유상 감자도 하고 청산도 했습니다. 여러 이벤트가 다 섞여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기 애매해요. 어쨌든 그냥 뭐 토탈로 한 번에 싹 다 클리어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MOM 홀딩스가 이제 관계 기업에서 종속 기업으로 들어온 것도 있었어요.
50 플러스 한 주 경영권을 가져온 거죠. 그런 것들도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다 섞여서 이렇게 저평가로 나왔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 펄을 구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펄을 한번 구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면은 당기순이익 5,608억이 나왔는데 여기다가 금융자산 평가이익 아까 5,212억을 빼주고요. 기타 영업의 이익인 이번에 나왔던 3,609억이랑 평소에 1,000억 마이너스였으니까 1,000억을 더 빼줍시다. 그렇게 했더니 적자가 4,213억 적자였던 거예요. 작년에 흑자 아니었습니다. 그럼 교차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2018년에는 2,000억이었고 순이익이 마이너스 231억, 2019년에는 영업이익이 1,332억,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2,200억, 그리고 2020년에는 똑같은 수준의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나올 수 없었다 보니까 4,213억까지는 아닌 것 같고, 갭이 그러면 2019년 수준으로 봤을 때 아마 2020년에도 한 2,000억대 정도의 적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2021년부터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영업이익이 대폭 상승하고 당기순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당기순이익이 3,500억이라고 하면은 지금 시가총액은 퍼가 이제 한 8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KCC는 저평가는 맞다. 근데 원래 작년에 실제 퍼는 적자였던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결론을 내보도록 할게요. 시가총액 나누기 순이익이 PER이라는 이 공식은 변수가 너무 많다라는 거는 저번 강의에서도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기업 적정 가치를 구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PER을 정확히 활용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 없는 이익분을 다 빼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순이익을 구해줘야지만 제대로 구할 수가 있다. 좀 더 편한 지표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나누기 영업이익으로 보는 게 있는데요. 따로 계산하기 싫다 그러면 EB 나누기 에비타로 하시면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비교해 봤을 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시총 나누기 예상 영업이익을 해보니까 39.3배가 나오고요. 자사주 보정치를 해봤어요. 카카오는 69.2배가 나옵니다. 당연히 네이버가 좀 더 저평가라는 걸 알 수 있었죠. 한신공영 같은 경우는 2.3배가 나와요. 이게 GS건설이 4배, 대우건설이 4.5배니까 한신공영이 저평가인 건 맞아요. KCC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으로 나누면은 7.7배가 나오는데 노르페인트가 8.5배, LG 하우시스가 7.9배 정도 나오니까 KCC가 같은 업종 내에서 봤을 때는 꼭 저평가라고 할 순 없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영업이익으로 경쟁사와 비교를 해보면은 현재 주가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알기가 쉽습니다. 단 저평가일 경우에는 그대로 사면 안 되고 왜 저평가인지 그 할인된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를 알아본 다음에 극복할 수 있다라고 판단됐을 때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